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나라는 존재, 특히 나의 몸은 대체 뭘까요? 오늘은 좀 이 깊은 질문을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낸시 피어시의 몸을 사랑하라 라는 책입니다. 아, 그 책이요? 네,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 또 우리 몸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거든요. 맞아요. 피어시는 서구 사회에 오랫동안 어떤 큰 흐름이 있었다고 봐요. 그걸 세속적 도덕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세속적 도덕혁명? 좀 어렵네요. 쉽게 말하면 과학적 사실은 객관적이고 확실하지만 도덕이나 종교 같은 가치 판단은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나 선택의 문제다. 이런 생각이 널리 퍼졌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팩트랑 가치관을 딱 분리하는 거군요. 그렇죠. 과학은 사실 영역, 도덕이나 종교는 적이 주관적인 가치 영역, 이렇게요. 이게 피어시가 말하는 그 몸과 인격의 분리라는 생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이게 요즘 정말 뜨거운 이슈들 있잖아요. 낙태 문제라던가 아니면 성 정체성 문제 같은 거. 그런 거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네, 상당히 깊게 연관되어 있죠.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먼저 그 몸과 인격의 분리라는 거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몸은 그냥 생물학적인 기계, 그냥 살, 뼈, 세포 덩어리 같은 걸로 보고요. 아, 그냥 물질적인 거? 네, 반면에 인격, 그러니까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는 나는 그 몸과는 별개인 어떤 정신적인 존재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흔히 비유하는 거 있잖아요. 몸은 자동차고 정신은 운전자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맞아요. 딱 그런 비유죠. 몸은 객관적인 사실의 영역이고 인격이나 정신은 주관적인 가치나 의식의 영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피어시는 그게 문제라고 본다는 거죠? 왜죠? 바로 그 지점에서 몸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몸이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나 소유물처럼 취급될 수 있다는 거죠. 인격이 더 중요하고 몸은 부차적인 것처럼요. 몸을 그냥 도구로 본다. 이거 되게 흥미로운데요. 이런 생각이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닐 텐데 역사적인 배경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럼요. 당연히 있죠. 예전에는 서구에서도 과거에는 자연 전체 그리고 당연히 인간의 몸도 어떤 신성한 목적이나 설계가 있다고 봤어요. 아, 목적론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목적론적 세계관이죠. 그래서 도덕이라는 것도 그 자연의 목적, 신의 설계에 맞춰서 조화롭게 사는 거였고요. 근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특히 다윈의 진화론 같은 게 나오고 나서는 자연이 어떤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우연한 변이랑 자연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그렇죠. 과학 시간에는 그렇게 배우죠. 네, 이게 바로 물질주의적 관점인데 이러면서 몸 자체에 어떤 내재적인 의미나 목적이 있다는 생각은 점점 희미해진 거죠. 그냥 물질적인 과정의 산물일 뿐이라는 쪽으로요. 아하, 그러니까 몸 자체에 어떤 신성함이나 고유한 목적 같은 걸 믿는 생각이 약해졌다. 그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윤리적인 문제들이랑 어떻게 연결될까요? 아까 낙태 문제 잠깐 언급하셨는데. 네, 낙태 논쟁을 보면 이 몸 인격 분리 관점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태아는 아직 인격체가 아니라고 주장할 때 어떤 기준을 제시하잖아요. 피어시는 바로 이런 질문 자체가 이미 태아의 몸과 인격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방식에서 나왔다고 지적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갖추고 있느냐, 의식, 자각 능력 같은 거를 가지고 인격이 시작되는 시점을 찾으려는 시도 자체가 태아의 생물학적 생명, 그 몸 자체의 가치보다는 어떤 기능에 인격의 가치를 두는 거라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인격인가 이렇게 묻는 순간 그 몸 자체의 존재의 의미는 약간 뒤로 밀리는 느낌이 드네요. 네, 발달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 생명이 그 자체로 존엄하다는 관점과는 좀 다른 거죠. 그럼 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것도 비슷할까요? 네, 비슷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어요. 성 정체성 논의에서도 때로는 몸을 내 안의 강정이나 내가 인식하는 정체성에 맞춰서 바꿀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몸이 진정한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나 도구처럼 여겨지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몸이 나라는 존재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내 의지에 따라 형태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것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피어시는 우리 문화가 좀 역설적이라고 봐요. 한편으로는 외모 가꾸기나 건강관리처럼 몸에 엄청나게 집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몸의 본질적인 가치나 의미는 오히려 관과하고 있다는 거죠. 와, 진짜 그러네요. 몸에 시간과 돈을 엄청 쓰면서도 정작 몸을 도구처럼 생각하는 정말 역설적이네요. 네, 그럼 피어 씨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나요? 이 분리를 넘어서서 몸과 인격을 다시 통합적으로 볼 방법이 있을까요? 피어 씨는 통합적 관점을 제안하는데요. 그렇다고 과학을 부정하자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과학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물질주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 예를 들면 의미나 목적에 대한 인간의 깊은 갈망 같은 걸 인정해야 한다고 말해요. 어떤 의미나 목적 같은 거요? 피어 씨 자신은 기독교적인 창조론에 바탕을 두는데요. 몸이 그냥 우연히 생긴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창조주에 의해서 어떤 특별한 의도와 존엄성을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죠. 아, 창조론에 기반한 관점이군요. 네, 그렇게 볼 때 몸과 영혼, 또 과학적 사실과 신앙적인 의미를 굳이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통합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은 영혼의 집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거죠. 몸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어떤 의도와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보자는 거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만약 그렇게 본다면요? 이런 관점을 가지면 모든 인간 생명을 그게 언제 시작됐든 어떤 상태에 있든 본질적으로 귀하게 여기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모든 생명을요? 네, 물론 피어 씨의 논증 자체는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나왔지만 몸과 정신의 깊은 연결성이라던가 생명의 내재적인 존엄성 같은 개념은 꼭 특정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보편적인 가치일 수도 있겠네요. 네, 단순히 생명은 언제 시작되는가 같은 어떤 시점 논쟁을 넘어서서 모든 인간 존재가 가지는 근본적인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내 몸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다른 차원의 답을 찾도록 이끄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낸시 피어 씨의 통찰을 따라서 우리 사회에 꽤 깊이 뿌리내린 몸과 인격의 분리라는 생각, 또 그 역사적 배경과 현실적인 영향들을 살펴봤네요. 네, 그리고 몸과 영혼, 또 과학과 가치를 좀 통합적으로 보려는 시각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고요. 맞아요. 자, 이제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만약 여러분의 몸이 피어 씨의 주장처럼 그냥 생물학적인 기계가 아니라 어떤 더 깊은 목적이나 의미, 심지어는 어떤 신성함까지 담고 있는 존재라면 어떨까요? 와, 그 사실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선택, 또 관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신가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여러분의 몸은 단순한 껍데기나 도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자체로 존중받고 경이롭게 여겨져야 할 그런 놀라운 작품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계속 탐구하고 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